98세 되신 제 어머님께서 지금 주무시는 모습이에요. 아침 10시 반입니다. 근데 아침잠을 많이 주무세요. 그래서 지금 안 깨고 있습니다. 어제 목욕을 시켜드렸더니 어제 밤에도 잘 주무셨네요. 어머님을 지금 제가 한 6년, 5년, 오늘을 지나 이제 6년 차로 들어가는 그 순간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족요양 하면서 느낀 점을 제 자신에게 좀 더 이렇게 되새김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사이로 이제 망설이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먹는 거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는가, 대소변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 드릴까,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이건도 마찬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근데 오늘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좀 다짐하거나 혹은 새로운 분, 이렇게 가족요양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목욕에 관한 건데요. 집에서 목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애로사항은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집에서 목욕을 가능한가. 두 번째는 여름에는 그렇다 치고 겨울에 이렇게 일반 주택에서 목욕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 번째는 안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때가 목욕하는 순간인데 어떻게 안전사고를 대비하면서 목욕이 가능한가. 또 목욕 후 적정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문제로 목욕을 아주 망설이거나 아예 하지는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외부에 많이 의뢰를 하죠. 또 요즘은 그 목욕 의뢰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저는 외부 의뢰도 않고 제가 목욕을 직접 시켜드리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집에서 목욕을 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 한 말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어느 정도 그 이동 과정에서 제어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침대에서부터 목욕하는 곳까지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 과정을 아예 부모님이 손발을 사용하시 못하신 분, 혹은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엉덩이를 받쳐주면 걸을 수 있는 분 등등, 하여튼간 어떤 이유로든지 침대에서부터 목욕하는 장소로까지 이동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한 분 같으면 아예 목욕을 외부에 의뢰해야 되겠고, 그 서비스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 정도 상태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서 공짜로 안전사고 없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서비스 단점은 첫 번째, 자기가 아닌 남에게 의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포인트를 두거든요. 자기 부모님을 혹은
자기 가족을 외부 남에게 알몸으로 세우스를 의뢰하는 거, 이거의 뭐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침대에서부터 그 목욕 이동 차량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이동 거리가 여름에는 관계없는데 겨울엔 춥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에 찬 공기를 그 노약자나 우리 부모님께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것이 단점이에요. 하여튼간 그 침대에서부터 목욕하는 장소까지 이동이 안전이 문제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 정도 상태라면 얼마든지 국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법은 당장에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분하고 상의를 하시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침대에서부터 목욕하는 장소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걸 제가 제 경험상 가장 깔끔한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고생하는 우리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 어머님은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했습니다만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가 간이 이동 부부에 간이 이동 기구에 어머님 양손을 잡도록 하고 제가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진 반부양 상태에서 반드시 목욕하기 전에 어머님 대소변을 보게 하십니다. 노약자분들은 제 어머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대소변의 센서가 깨져버렸잖아요. 이 자율적으로 대소변의 센서가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목욕을 하시다가 용변을 보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침대에서 일으키면 거신 반부양 상태로 어머님을 들고 제가 목욕탕 가기 전에, 우리 가정집에서는 화장실이죠. 화장실 가기 전에 간이 이동 변기가 있어요. 거기에 앉혀가지고 제가 대소변을 보게끔 합니다. 이것이 제 경험의 첫 번째예요. 이제 목욕하다가 대변 보면은 참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목욕하기 전에는 첫 번째 대소변을 보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대소변을 보시려면 팬티를 벗기잖아요. 팬티를 이제 허벅지까지 벗기는데, 저는 이 경우에 상의는 그대로 놔두고 하의는 다 벗깁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 두 번째 경험담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여름철에는 좀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겨울철에는 죄송합니다. 겨울철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집에서 가정요양 하신 분들은 겨울철 실내 온도가 높아봤자 20도예요. 아무리 보일러 틀어놔도 밖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실내 온도는 20도가 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뭐 보일러를 풀로 가동하면 보통 20도 나오잖아요. 그럼 20도에서는 하의는 벗겨도 그렇게 추운지는 모르시고 약간 춥다 그 정도 느끼실 겁니다. 상의는 그대로 입고 있죠. 근데 상의도 뭡니까? 그 쇠타 정도만 입고 그 위에 뭐 잠바나 이런 거 전부 벗겨야 됩니다. 용변을 보시고 한 다음에 하의는 완전히 탈의하고 상의는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동네의 정도만 입히면 좋겠는데
그나마 춥다 그러면 동네 위에 세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 더 목욕탕에서 이를 갈라기 하려면 세탁까지는 벗어버리고 동네 정도만 입은 상태에서 이제 변기에서 이제 간이 변기에서 일어나죠. 일어나면 걷지 못하신 분을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걷지 못하시나 이렇게 다리로 무릎의 힘이 약간 살아있어 가지고 엉덩이를 받쳐주면은 설 수는 있잖아요. 걷지 못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제 화장실까지 갑니다. 보통 집에서는 이 거리가 길어봤자 10m일 거예요. 아마 제 견해는 이 경우에 간이 변기는 보통 거실에 있을 건데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길어봐야 10m, 보통 5m 되겠죠. 5m 정도는 아버님이나 부모님은 몸무게에 따라서 약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아예 부모님이 착지를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써서 안 돼요. 무슨 말인 거니?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 엉덩이를 힙으로 잡고 왼손으로 어머님 어깨를 잡으면 이 다리로 대충 어머니께서 지탱을 해요. 어머님 몸무게도 36kg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어머님이 걷지 못해도 거진 반부양 상태에서 제가 화장실까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거진 든 상태죠. 혹간에는 화장실까지 간이 변경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중에 또 이동 과정이 복잡하니까 저는 이것을 사용 안 하고 거진 어머님을 반부양 상태에서 화장실까지 5m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담보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안전사고 없이 부모님께 목욕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하는 것을 제가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목욕하는 과정의 안전사고는 치명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절대로 낙상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위험이 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가능한 것이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36kg이기 때문에 유사시 제가 보증뼈 안고 제가 먼저 넘어지고 어머님이 제 위로 넘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 목욕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실수해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분을 두 번 목욕을 했어요. 한 번은 집 사고, 한 번은 병원 사고인데요. 여름철에 어머님이 그 병원 사례인데요. 바로 옆 침대에 있던 사례인데 그날에 몹시 더웠어요. 따님이 퇴근해가지고 왔는데 목욕시킨다고 화장실 들어갔는데 대성 통곡이 해요. 가서 보니까 어머니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가지고 이게 그대로 머리를 찍은 경우인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죠. 그것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좋으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면 절대로 목욕해서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이제 진입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화장실에는 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목욕 의자가 있어요. 보통 센터에 등록해가지고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은 그 의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부모님을 양손
잡은 상태로 양손을 그 의자의 난간에 팔걸이에 딱 잡은 상태에서 지금 하체는 벗겨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바로 하체만 씻겨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어르신께서 양손으로 잡고 지탱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100% 지탱 아니더라도 50%만 지탱하더라도 우리가 한 손으로 어르신을 잡고 오른손 왼손 어머니를 잡고 오른손으로 부모님 하체를 씻겨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왼손자이면은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하체를 씻겨드리겠죠. 근데 목욕시키기 전에 모든 목욕 비품은 이미 세팅돼 있어야 합니다. 목욕탕에. 그때 가서 무슨 타월 찾고 비누 찾고 뭐 옷 찾고 수건 찾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동해 가지고 바로 뜨거운 물은 전부 다 욕조에 가득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어머님은 저 같은 경우에 어머님을 씻겨드린 거예요. 사실상 이 하체 씻겨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첫 번째 겨울철에 추위를 덜 타요. 상의를 입은 상태잖아요. 두 번째 가장 난 코스인 하체 씻겨드리는데 이 경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대로. 예. 뒤에서 씻겨드리니까 훨씬 더 요소를 전부 깨끗이 씻겨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추위도 별로 못 타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뜨거운 물로 한 50도, 60도 되겠죠. 그 상태에서 계속 저는 두 번 비누칠 하면서 허벅지 뒷부분과 엉덩이 부분을 제가 타올질을 합니다. 아주 세차게. 외근근이 목욕이 한 20분 걸리는데요. 이때 아니면 이 부분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씻죠. 항상 이 경우에도 염두할 것 안전사고입니다. 예. 어떤 경우도 이 상태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넘어지겠다고 해서 이 머리 계산하고 그 각도와 면적을 계산하면서 씻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는 일체 장애물이 없어야 돼. 이게 우리가 활동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길어야 한 3분, 5분 넘지 않아요. 절대 5분.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을 목욕 의자 양쪽 팔걸이에 잡도록 하고 한 손으로는 어머님 어깨를 딱 감싸고 오른손으로는 밑에 부분을 씻겨드리는 거죠. 그게 저는 한 3분 걸릴 것 같아요. 이 경우가. 비누칠하고 다시 물 찍고 다시 비누칠하고 타월질하고 이렇게 2번 하거든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이 부분을 씻은 경우는 총 목욕 20분 혹은 15분 중에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요소를 아주 강하게 타올질 해가지고 깨끗이 씻는 겁니다. 특히 이 무릎 사이 있잖아요. 무릎 사이 그 다음에 엉덩이 꼬리 부분 이 부분은 이때가 아니기 때문에 타월로 세차게 문질러요. 예. 그리고 이제 사타구니 부분은 타월질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손으로 이렇게 해서 쳐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바로 그 상태에서 어머님을 돌려서 의자에 이제 앉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체 부분, 앞부분하고 종아리 부분, 다리 부분을 씻겨드려요. 따뜻한 물로. 그러면 밖에 영하 10도, 20도 내려가고 실내 온도는 예컨대 16도, 17도를 하더라도 별로 추위를 안 느끼시더라고요. 이 겨울철에 일반 주택에서 목욕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추위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때 적외선 난로 그것도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별로고 목욕탕 안에 배선하기도 그렇고
망석에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추위를 많이 타신데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이제 옷 입은 상태에서 배꼽 아래 부분을 이제 씻겨 드리는 거죠. 추위를 안 느끼세요. 자, 이 과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분 지났다 합시다. 그러면 목욕탕 실내 온도가 다소나마 올라가겠죠. 그 상태에서 어머님 상의를 벗겨 드립니다. 추웠겠죠, 상의를. 그러면 바로 따뜻한 물, 한 50도, 60도는 뜨겁다 하시더라고요. 한 50도는 물을 찌끄러 드려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라고 하세요. 한 번 찌끄러면 안 되겠죠. 왜? 아직 실내 온도는 뭐 21도이기 때문에 추위를 느껴요. 계속 물을 찌끄러,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예, 따뜻한 물을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1분 동안에 한 10번 정도 따뜻한 물을 계속 습기 들이면서 그 와중에 이 머리를 감겨 드리는 거죠. 예, 머리를 감겨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과 목을 씻겨 드립니다. 이 상태는 지금 어머니께서 오늘 옷을 벗어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껴요.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10분, 11분, 13분 이 때는 추위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머리 감고 또 한번 물 찌끄러 드리고 또 얼른 이렇게 얼굴하고 목 타올질하고 또 물 찌끄러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실내 온도도 올라가거니와 계속 따뜻한 물을 위에서 찌끄러 드리니까 추위를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이 머리하고 목은 됐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몸통과 팔입니다. 14분에 접어들면서 몸통과 팔을 이제 씻겨 드리는데 먼저 몸통을 먼저 합니다. 몸통을. 이때는 우리 손이 비스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추위를 타고 대전제 20분 넘기면 안 됩니다. 노인분들은 추우니까. 문제되죠. 이렇게 등을 저는 2번 합니다. 2번. 전신을 2번 타올질 하거든요. 또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또 물 찌끄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에 드리고 그러면 끝났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도중에 수시로 물을 찌끄러드려요. 추위를 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이게 되면 10한 7, 8불 되면 전신 목욕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머리부터 이제 물기를 닦죠. 물기를 100% 제거 안 하고 한 80%만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뭡니까? 하도 가려움증이 많으니까 바디로션을 이제 전신을 발라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옷을 입히죠. 이렇게 하니까 추위를 못 느껴요. 제가 지금 5년 차 있습니다만 3년 차까지는 아이고 어쩌나 추위에 떠시는지 이렇게 떨어요. 막 그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놀랄지경이에요. 막 이빨도 떨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떨지는 않아요. 제가 좋잖아요. 떨지 않으니까 제 마음도 편하고 정신도 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을 향한 그 목욕에 관한 그 조급함이 없어져요. 조급하면 사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이렇게 다리 있잖아요. 다리 부분은 밑에 바닥에 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까 어머님 벗은 상의 있잖아요. 그 상의를 발바닥에 대고 깨끗이 닦아드립니다.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물이 어머님 바닥에 닿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팬티를 입히고 이제 상의 먼저 다 입죠. 상의를 먼저 입히고
밑에 하의를 입히는데, 하의는 이제 이 상태는 엉덩이 부분과 사타구니 부분은 수건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습기가 있잖아요. 그런 그 상태 하에서 팬티를 허벅지까지만 입혀드리고, 바지도 동네이도 허벅지까지만 입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야겠죠. 이렇게 세우는데 밖에는 지금 욕실 밖에는 간이 이동 보조기구가 있죠.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이동하면서 제가 마른 수건을 어머님 엉덩이에 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습기도 제거하거니와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죠. 어머님 낙상을 방지해서 위해서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받쳐주니까. 그러면 그 이동해가지고 어머님 보고 양손으로 간이 이동 보조기구 난간을 잡도록 한 상태에서 제가 어머님 어깨를 잡고 사타구니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입혀드리죠. 그러면 끝입니다. 예.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도 이 머리가 완전히 마르지 않고 목욕탕에서 안방 침대까지 이동해야 되는데 그건 보통 10m 되죠. 지금 추워요. 뭐냐면 밖에 나오면 머리 부분이 축축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여유를 갖고 서둘러야죠. 서둘러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안전사고 가지고 서서 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침대에 눕혀요. 침대에 눕힐 때는 아까 우리가 어머님 목욕하기 전에 소변 본다 했잖아요. 그때 침대 상태를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 간에 겨울철엔 추우니까 침대 온도를 약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불을 요에 열기가 식지 않도록 요를 덮어놔야겠죠. 그러면 이제 목욕해갖고 20분이 오면은 침대가 아주 따뜻해요. 그러면 얼른 이불을 틀고 부모님을 안으로 모시고 이제 눕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차니까 다시 한번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다시 닦아드리고 눕히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머리 부분은 수건으로 전 덮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한 30분 푹 주무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예. 안 깨면 1시간도 주무시죠.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목욕 기법인데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것은 목욕 도중에 대소변을 대비할 수 있고 겨울철에 추위에 대비할 수 있고 하체 부분을 가장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시켜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3년 전과 3년 후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전에 3년 전까지는 목욕하면은 굉장히 망설여지고 상당히 정신과 육체적으로 저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었으나 요즘은 세수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목욕을 해요. 예. 아주 저는 부드럽습니다. 제가 향후에 이 방법이 있어서 변수라 하면 어머님께서 아예 이렇게 중력 저항적인 근육이 죽어버리는 경우에요. 중력 저항적인 근육이 죽어버린다 이 말은 아예 발바닥과 이 무릎 근육이 죽어버려 가지고 제가 완전히 들어서 화장실까지 이동한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가서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목욕 서비스를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같아서는 어머님께서 35kg이기 때문에 욕탕까지 이동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 어떤 경우라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러면 득보다 실이 크니까 유사시에 대비해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목욕을 전문으로 하는 그 센터에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 상태를 안 가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상태에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근육과 감각 센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휠체어 산보하고 틈만 나면 주물러 드리고 이걸 해야 될 겁니다. 예,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에게 목욕 관련해서 제 경험담이 참고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